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간만에 의미 있는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우선은 제 예상이 엇나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TQQQ는 5.85%, SOXL 3.67, 불즈는 5.59%로 의미 있는 상승폭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는데요. 일단 올라서 너무 다행스럽고 좋긴 한데 제가 계속 찝찝한 부분이 남아있는 깨림직한 상승이라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상황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장 초반에는 정말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애플도 5% 가까이 빠지고 하는 거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왜 불안한 예상은 이렇게 틀리질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파운드화를 사들이겠다고 발표를 하고 난 후에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하락을 주도한 건 영국 파운드화의 폭락도 굉장히 한몫했기 때문에 저렇게 영국이 정부 차원에서 파운드화를 다시 사들이겠다고 하면 파운드화가 다시 강세를 띨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또 달러 지수는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급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파월 의장이 지역 은행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했는데 딱히 통화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지 않아서 시장이 한 차례 더 안도를 하고 크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어제는 결정적으로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상승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듣고 난 후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걸로 이렇게까지 올라갈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영국의 발표부터 살펴보면요. 저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와 경제는 무조건 예측한 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견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영국이 국채 매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장에 국가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선은 매입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입한 돈 결국 다시 뿌릴 거잖아요. 다시 뿌려야 하니까 지금 매입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카드값 돌려막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카드값 돌려막는 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죠. 그게 뭐죠? 내가 평소에 한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다음 달에 내가 일이 뭐가 되게 잘 돼서 수입으로 한 1000만 원 들어올 예정일 때, 이때는 어떻게든 돌려막기를 하는 게 맞죠. 왜냐면 지금 당장에 급한 불만 끄면 되니까. 어차피 다음 달에 바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뭐 지금 돌려막기 안 해서 연체되고 신용점수 깎이고 그럴 필요가 없죠. 자, 그럼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요. 영국이 그럼 당장은 힘들겠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저 돈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인지가 중요하겠죠. 갑자기 막 무역 흑자가 늘어난다거나 영국의 기업들이 미친듯이 돈을 잘 벌어서 세수가 더 잘 거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국은 지금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도 물가 폭등 장난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 저 많은 돈들이 다시 시중에 풀리면 물가는 더욱더 잡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그나마 이게 기축통화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시도를 해도 이게 물가에 반영되기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었지만, 영국의 파운드화는 미국의 달러만큼 가치가 있는 돈도 아니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이 약간이라도 벌어놓은 시간 동안 영국이 무언가 돌파구를 마련해서 위기를 잘 헤쳐나간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상황에선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이거 이후로도 주가가 또 크게 한 차례 올랐거든요. 뭐 대단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말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른 거예요. 요즘 하도 연준에서 금리 관련해서 말을 세게 해대고 하다 보니까 이젠 투자자들이 그래, 좋은 말 던져주는 거는 기대도 안 할 테니까 제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고, 실제로 딱히 별말 안 하니까 올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뭐 물론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그래도 파월이 좀 시장 눈치를 약간은 보나? 그래서 별말 안 했나?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 결정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없는 거죠. 이제 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어제는 물론 뭐 상승을 해서 기분은 좋았지만 한편으론 굉장히 찝찝한 상승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저점이긴 한 것 같아요. 저점 라인을 깨서 완전히 나락으로 가지 않고 이걸 또 강력하게 지지해주면서 세게 반등을 준 거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볼만한 상황이고요. 이제 쌍바닥을 찍었으니까 정말 다시 반등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의견도 꽤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게 결정적으로 주가라는 게 꼭 경제 상황과 똑같이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코로나로 공포 분위기 한창일 때 생각해보면 그때 주식시장 엄청 좋았잖아요. 눈 감고 아무 종목이나 찍어서 사기만 해도 오르던 시절. 근데 그 당시에 실물 경제도 좋았나요? 아니죠. 자영업자들 폐업 이어지고 여행업계 박살나고 경제는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경기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은커녕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극악으로 치닫게 되면 그때는 뭐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돈 풀기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또 미친 듯한 상승을 이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가도 연착륙으로 잘 잡고 기업들도 막 치명적으로 막 파산하고 막 이런 거 잘 없고 주식시장도 다시 잘 회복을 해서 쭉쭉쭉 치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 가장 베스트고 좋긴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나 저러나 방법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는 뭐 어차피 미국의 상승에 투자한 사람들이니까요. 최대한 좋은 상황을 그리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